우리 사업장에 큰 힘이 되는 지방보조금 사업. 진주시와 함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모사업과 공모 이외 사업.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자를 선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최종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사업 추진과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사업의 사업 공고가 나오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진주시는 이때 사업심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최종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진주시에서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등록하면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됩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실 때는 5가지 필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에 따라 교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지방보조금 사업 1개당 1개의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시고 자부담이 있는 경우엔 미리 예치하셔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장 사본의 경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정리하셔야 하며 복수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각각의 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와 공공재정 환수법 준수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공공재정환수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2019년 기준 공공재정환수법 관련 우리나라 예산이 214조 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부정청구를 예방하여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부정청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둘째,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셋째,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기관에서 마련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는 다르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는 오지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발생 시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며 과거 3년간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합니다. 특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금 부과와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고 오지급에 대해서는 제재 부과금 부과 없이 부정청구된 공공재정지급금만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제재 부과금은 환수처분 통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 기준으로 환수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나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보훈급여금 등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의 서류와 함께 보조사업자는 서식에 있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관관리부서는 제출된 관리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하며 매년 시행하는 성과평가의 관리카드를 활용합니다. 교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 시 교부한 진주시의 교부 조건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사업 계획서와 교부 조건을 위반하여 집행한 데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 지방보조금의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의 사용에 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 및 교부 결정이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합니다. 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셋, 다음으로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 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넷, 보조금 지출 시 지출 품의서 및 기한문,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제를 득한 후 지출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출 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섯,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 체주증, 사용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자부담 지출 및 정산 관련 회계 처리, 구비 서류도 보조금과 똑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섯,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 일곱, 지방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 진행 시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와 같은 각종 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강사료 지급 내역서의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셔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9.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혹 정산 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산 결산 이자가 남아있다면 다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열,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법인 단체는 운영경비 지출이 불가합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 과목에서 보조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는 지출할 수 없습니다. 11.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자부담 비용은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눠 정산한 뒤 반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산 시기는 사업 시행 시기별로 구분됩니다. 1. 단기 또는 일회성 및 연중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2. 연간 취소 또는 연말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다음해 1월 중에 정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서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에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보조금 실적 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 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대장, 공사대장 관련 서류와 영수증 등 기타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엔 반환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한 뒤 집행 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최종 정산 반환이 완료된 이후 부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산하게 될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전에 집행된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적인 보조금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나,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 마감일 12월 31일까지 집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 이자는 반납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둘, 단체 대표자나 보조사업자 본인에게는 보조금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각종 회비, 참석비 등의 인건비성 사례비, 즉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이 집행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셋, 예산 집행은 기 제출된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혹 사업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넷,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는 금지입니다.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 출연료, 심사수당 등 카드로 결제 불가한 사업비는 계좌 송금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5.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6.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집행 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 계산 내역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7. 사례비,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는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 및 사례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한 후 세무서 및 시청 세무과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출 서류의 보관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해당 사업에 대해 진주시에 제출한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및 집행증빙자료와 기타 첨부 서류를 포함한 정산보고서의 사본은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진주시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장 인출 및 사업비 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사전 내부 지출 품위서 및 지출 계획서와 사후 지출 경위서를 작성하여 결제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 품위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결제를 받은 후 통장 인출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경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는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지되며 환수 처리됩니다. 사업비 집행은 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육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 결의서, 각종 영수증은 상호 간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 행군 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증빙 영수증은 세금 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기계식 현금 영수증, 수령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제 서류 작성 및 정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계 증빙 서류의 보존 기간은 사업 완료 후 5년간입니다. 증빙 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종 사업 관련 계획서, 내부 품위서, 각종 견적서, 납품서, 단가 산출표, 원가 계산서, 검사 확인서, 세금 계산서, 체크카드 전표, 기계식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수령증과 같은 각종 증빙 영수증과 지출 결의서, 회계장부,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이며 보조금 지출 결의서에 붙이는 증빙 서류는 원본에 한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진주시 지방보조금 심사 기준 및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예상 편성부터 정산 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 기준과 지표를 마련하여 보조금 부정소급 근절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보조 사업자에게 자체 점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정산은 사업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지연이 될 경우 100%까지 삭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자 발생 등을 포함하여 보조금 정산 잔액을 미반납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 정산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와 보조사업의 제3자 양도 등 위법을 시행한 경우 보조사업 교부조건 자부담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 삭감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평가 시기는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연도 중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유지 필요성 평가로 대체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 평가 대상은 민간 보조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때 국고 및 시 도비 보조사업 또는 국가 직접 지원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사업, 교육기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중 자치단체의 선택적 희망사업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다음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분야는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 방법은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 후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합니다. 총점 90점 이상은 매우 우수, 89점에서 80점은 우수, 79점에서 60점은 보통이며 59점에서 50점은 미만, 그리고 50점 미만의 경우 매우 미흡으로 등급이 부여됩니다. 만약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2021년 예산 삭감 또는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합니다. 둘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벌칙입니다.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위반한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 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모든 벌칙은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모두에게 해당 벌금형이 모두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지방보조금 사업, 그리 어렵지 않죠? 지금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이시거나 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오늘 보신 내용을 꼭 숙지해주세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우리 사업도 살리는 지방보조사업,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한다면 우리 진주시는 더욱 밝고 즐거운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